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중국이 긴축 정책을 강화하면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 그리고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까지 간밤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 오늘 국내 증시에도 그 영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름 만에 1900선을 하향 이탈했던 오늘 코스피 지수가 1877포인트까지 내리면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투심이 굉장히 위축됐었죠. 현재는 다시 낙폭을 다소 줄인 상태입니다. 상승 반전을 시도하기도 했었는데요. 189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기아차가 속한 운수 장비 업종이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현대건설이 어제 하한가까지 내려갔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5% 이상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업종 오늘 가장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관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중소형 건설사들도 적게는 약보합권, 많게는 3%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500선을 내주며 출발했던 코스닥지수 역시 하락폭을 다소 줄인 상태입니다. 현재는 50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증시전략센터는 1부와 2부, 3부 시간 모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에 전화 요청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의 배찬수 배박사님 나오셨고요. 밸류25의 신기현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럼 바로 스타 Q&A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부터 한 통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XTX요. STX요. 예, 예, 3만 원에 샀고요. 예. 30%가 있어요. 3만 원에 3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40% 넘게 수익이 났다가 현재 한 10% 정도로 수익이 줄으셨겠어요? 네. 예, 좀 아쉬우시죠? 근데 X가 좀 커서요. 예. 많이 놀렸어요. 많이,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신가요? 네. 아, 그러시구나. 3만 원에 사셨다고 하셨죠? 네. 예,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26,000원 선이니까 손실폭이 크신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일단은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일 텐데, 예, 투자 성향이라든지 추가적인 궁금증들 제가 배 박사님 바로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자세히 물어보시고요. 예,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 배 박사님. 예. STX, 30%를 갖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3만 원에. 예. 회사 내용은 아시죠? 네. 예, 뭐 조선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관련된 네. 회사인데, 회사 내용은 일단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그리고 10% 수익을 보셨다, 10% 손실로 마감을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인데, 현재 이제 나스닥 선물도 강하고 다시 이제 장은 반등하는 장이니까, 수익권 이상으로 돌아올 시기도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전화 끊고 상담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회사 내용 괜찮고요. 제가, 이 부분에 한 9월달 두산중공업 추천할 때 그때부터 이제 같이 상승을 한 종목인데요. 어느 정도 이제 중국 관련주 아니면 조선이라든가 이런 이제 철강 기계 정도 이런 쪽이 이제 테마가 불 때 같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는 당연히 그 11월 달 들어서 아주 마의 그 달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2,000포인트가 앞에 눈앞에 닿아서 2,000포인트 넘게 꺼지는데 이때부터 이제 옵션 만기일과 연동해가지고 모든 종목이 이렇게 철퇴를 맞았죠. 그 중에서도 회사가 괜찮으면은 손실폭이 좀 적은 상태에서 다시 반등을 하는데 이 종목도 뭐 35,000원 가격원까지는 올라갔다 내려갔지만 어쨌든 3만 원 선 기준으로는 10% 수익 났다 10% 정도 손실 부분인데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은 3만 원 이상 회복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려할 종목은 아니고 앞으로 기계라든가 조선 같은 경우 그리고 자동차 업종도 최근 들어서 하락폭이 좀 있는 반면에 퍼센트로 따지면 3만 원 단가 대비는 10% 손실은 큰 손실은 아니니까요. 다시 한번 그 미국장 지금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0포인트 넘게 빠졌다가 지금 뭐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요.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회사 실적 내용 다 괜찮으니까 갖고 계시면은 수익권으로 돌아올 날도 멀지 않을 거라고 보이십니다. 예,
기계 쪽은 내년에 또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STX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6455님께서 더존 비지온을 가지고 계시다고 문자에 남겨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22,250원입니다. 40% 정도를 가지고 계시고요. 보호예수 기간이 완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 18일에 더존 3사의 합병으로 인한 자발적인 보호예수 물량이 현재 한 747만 주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오는 17일에 이 보호예수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고 합니다. 너무 유동성이 많아져서 주가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신기한 연구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보호예수가 풀린다면은 시장의 투자 심리는 조금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박스권에 한 2달 동안은 이제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올 경우에는 거의 뭐 이제 본전 수준이 되겠지만은 그때 물량을 한 50% 정도 줄이셔갖고 지금 포트 비중이 이제 전체 비중의 40%를 갖고 계시는데 한 20%까지로 좀 줄이신 다음에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수익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예상되는 실적이 과거 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나와도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그런 물량 압박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을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당 한 22,000원 부분부터는 차례대로 좀 물량을 정리하셔갖고 포트 비중을 조금 조절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3317님께서 롯데쇼핑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45만 원의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고요. 현재 롯데쇼핑이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49만 원 선이니까 일단 10%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신 상태입니다. 잘 좀 가르쳐 주의소라고 문자에 남기셨어요. 배 박사님. 예. 롯데쇼핑 어떻게 보세요? 예, 굉장히 우량한 가치주고요. 회사 괜찮기 때문에요. 지금 하락장에 불구하고 큰 폭 하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은 50만 원 돌파는 했지만은 최근 들어서 49만 원 선이면은 그래도 매수 단가에는 45만 원 선 대비로는 아직도 수익권이고 이런 회사는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폭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회사 내용이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유보율이 8,000%고 매년 한 7천억 정도의 순이익이 나고 있고요. 롯데쇼핑 하시면 쇼핑 쪽에서도 모르신 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굳이 지금 하락장이 끝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다시 지수 반등과 더불어서 내년까지도 기계 가져가신다면 주봉으로 본다면은 저항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상태이고 정배열로 전부 이동평균선을 돌아서 있기 때문에요. 꾸준히 실적과 더불어서 실적 가치 우산 자산 재평가를 받게 되면은 50만 원 돌파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50만 원 넘고 한 55만 원 선까지 한번 목표 가격을 정해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내년까지 55만 원 목표가 설정하고 들고 가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삼화 콘덴서가 들어와 있는데요. 삼화 콘덴서를 6910님께서 사셨고 12,800원에 18% 정도를 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신기현 연구원님, 예. 손실폭이 꽤 크시네요. 예, 하지만은 기업 자체적으로는 괜찮은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이제 콘덴서 종합 메이커 회사로서 순이익률도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향후 미래 성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바로 이 해외 진출에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인도네시아라든가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갖고 계속적으로 지금 수출이 증가가 되고 있고 거기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조금 단기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쉽사리 회복은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1,500원 선을 넘어서 12,000원까지 어떤 식으로 이제 강하게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 갖고 이 종목의 이제 매매 패턴이 많이 바뀔 수가 있는데 최근에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은 걸 고려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좀 홀딩하시면서 그 시장 상황에 따라 갖고 같이 많이 오를 때는 좀 물량을 정리하시고 한 13,000원까지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OCI라는 종목을 상담해 드릴 텐데요. 7028님께서 보내셨습니다. OCI를 33만 원에 50% 정도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가지고 계시다고요. 앞으로의 전망,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배 박사님, 예. OCI는 현재 좀 손실을 보고 계시죠? 예, 한 10% 미만 정도의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해서 내용은 일단 차트 안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래소에 우량한 화학 업종이죠. 이런 업종이 최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큰 폭 상승을 해 있는 상태인데 최근 들어서는 당연히 이런 정도 조정이 나왔지만 많은 조정은 아닙니다. 3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긴 하지만요. 근데 물량이 문제인데 물량이 50%나 들고 있기 때문에 평가 손실이 나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3만 원 정도 왔을 때 물량을 한 30% 정도로 줄이신 다음에 그러고 다시 가져가시면은 만약에 다시 지금과 같이 조정이 나올 때는 추가로 한 번 더 매수하실 그런 여유도 생기기 때문에 물량을 한 종목에 50% 이상 갖고 가지 마시고요. 한 30% 정도 33만 원이 왔을 때 물량을 줄이시고 다시 한번 길게 가져가셔서 한 35만 원 선까지는 끌고 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OCI에 이어서 이번에는 농심을 보겠습니다. 농심을 사신 분은 3711님이시고요. 매수한 가격은 19만 9,500원.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습니다. 신기현 연구원님. 예. 예, 농심하면 과자, 라면 이런 게 떠오르는데 최근 맞습니다. 들어서 웰빙 열풍이 일면서 이런 제품들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만큼 영업이익도 줄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주지 않고, 예. 예, 특히 이제 라면 같은 부분은 대해서는 이제 과거에는 라면이 이제 간식용이라든가 이제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최근에 뭐 삼각김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3분 요리 이런 즉석 요리들이 상당히 발달이 되면서 상당히 라면 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심의 주가 또한 이러한 것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기업 자체적으로 펀더멘처는 너무나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세가 진정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라면이라든가 물론 과자 소비가 줄기는 하겠지만은 아예 소비가 없을 수는 없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네. 그 품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실적 개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반기 반등 시에는 좀 물량을 정리하셔갖고 조금은 다른 성장성이 높은 산업으로 조금은 갈아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농심 같은 종목은 정말 잘 안 움직이는 종목 중에 또 하나잖아요. 예, 워낙에 맞습니다. 시가총액도 크고. 예. 예,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을 고르셔야 할 텐데 농심을 고르셨다면 제 생각에는 급한 매매는 하지 않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성장성을 보고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쉽게는 오르지 않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모토닉을 살펴볼 텐데요. 6029님께서 모토닉을 9,990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장기 출장으로 손절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건지를 문자에 남기셨어요. 예, 예. 모토닉 이분은 이제 제가 한번 굉장히 사례적으로 괜찮은 분이신데요. 타이밍은 좋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타이밍적으로는 만원까지는 거의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급등해 있는 상황에서 고가를 한 5번 정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요. 만약에 고가를 뚫고 나간다면은 신고가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금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여기서 이 부분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매수가 가능한데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물량이 10%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은 이제 지수가 반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종목도 양봉을 달았는데요. 한 8,000원 선 더 내려간다면은 7,000원대에 한 번 더 매수를 하실 퍼센트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요. 8,000원 선에서 한 10% 더 매수를 하시고 7,000원 선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자동차 회사고 실적이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모토닉 유보율이 한 1,500%가 되고요. 매년 한 300억 이상의 순이익이 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만원까지 반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추가 매수를 하셔서 손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저가에 매수한 건 수익 실현하시고 만원에 들어가신 거는 큰 이익은 못 먹지만은 밑에서 매수하셔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렸습니다. 2부와 3부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죠. 자, 이제 주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간 종목 배틀은 두 분의 전문가가 한 주간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게임이 될 텐데요. 지난주 주간 종목 배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분의 승리로 돌아갔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코스피가 급격히 꺾이면서 종목별 수익이 굉장히 좋지를 못했는데요. 배 박사님의 LG 하우시스가 마이너스 3% 정도 손실이 났고 심기현 연구원님의 비치로셀은 마이너스 7%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한 주간 흐름이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배 박사님의 종목부터 살펴보죠. LG 하우시스 최근 그나마 다른 종목들이 크게 하락한 데 비하면 조정을 덜 받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손절가가 8만 원이었습니다. 손절가는 나오지 않았고
나왔고요. 한 주간 마이너스 3.7%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심기현 연구원님의 비치로셀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손절가가 5,000원이었는데요. 이 종목 역시 손절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이 너무 수급이 위축되면서 수익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종목 점검 받아보고 가겠습니다. 배 박사님, 예. LG 하우시스부터 좀 짧게 좀 진단해 주세요. 예,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네. 이미 선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최근 하락에 있어서 한 3% 정도 조정을 했는데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진 것 같고요. 이 정도 선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항상 장이 제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거래소는 그나마 이런 대형주들은 하락폭이 상당히 적은데 이럴 때 다시 한번 물량을 더 추가로 매수를 하시면은 분명히 수익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 이분은 82,000원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셔서 87,000원 돌파는 가능하니까요. 그때 수익 실현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배 박사님. 예. 비치로셀, 예, 배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심기현 연구원님. 예. 비치로셀도 다시 한번 점검 좀 해주세요. 예상을 좀 많이 빗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비치로셀 최근에 이제 단기 조정을 받으면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고 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5,500원 이하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강한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좀 물량을 늘려도 부담이 없는 그러한 그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지금 어느 정도 단기 하락을 하였지만은 다시 한번 장이 반등했을 경우에는 큰 양봉으로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 가격은 하락했지만은 이 비치로셀의 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성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와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종목 점검 받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택하셨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예, 오늘 배찬수 배 박사님께서는 현대건설을 공략하십니다. 심기현 연구원님은 하나케미칼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매수가를 결정해 봐야겠죠. 코스피는 어제보다 1포인트 내린 189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어제 하한가 나왔었고 오늘은 5% 정도 더 조정을 받습니다. 3,100원이 떨어져 있는 가격대인데요. 59,10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고요. 심기현 연구원님의 하나케미칼 흐름 봅니다. 하나케미칼은 오늘 굉장히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2.8% 급등한 상태입니다. 32,80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배 박사님. 예. 현대그룹 주요 계열사 현대건설 인수전이 이제 인수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예. 관련해서 이틀째 급락세가 나옵니다. 현대건설이 어제는 하한가였고 오늘도 예. 또 밀리는데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빠질 자리가 없고 아주 매수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이런 종목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회사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뭐 재무 구조가 안 좋아서 이렇게 하락을 한 게 아니고요. M&A에 의해서 이제 더 피로도가 많이 쌓일 것이다. 재무적으로 좀 안 좋지 않겠냐. 그런 안 좋은 심리 때문에 많이 빠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건설이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다시 반등을 못 해준다면은 다시 2,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장은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건설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지수 관련 대형주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은 그냥 완전히 또 추가 하락하면서 끝나는 그런 장은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은 왜 지금 매수 적기냐면은 지금 55,000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음봉이 강했을 때 이때 매수하면 더 좋았는데요. 거의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오른 폭을 한 이틀 만에 다 빼버렸습니다. 지수 하락보다도 더 큰 폭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 오히려 피할 수 없으면 지르기라고 그랬다시피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가장 덜 빠진 종목보다는 가장 많이 빠진 종목들이 다시 한번 지수 반등과 더불어서 낙폭 과대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요. 되놀림 현상이 더 심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코스닥은 안 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지만은 거래소 같은 종목이 이렇게 빠졌다는 종목은 회사 내용이라든가 그런 걸 본다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은 7만 원 선까지 낙폭하기 전까지 이 반등은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지금 공략 종목으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건설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사도 되나 또 이제 의심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배 박사님. 예. 현대건설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분량을 어느 정도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비중을 어느 정도 좀 들어가 볼까요? 예, 타이밍이 문제인데요. 지금 예. 가격 이렇게 5만 원대로 빠진 가격에 매수를 하신다면 한 30-40% 정도 들어가도 무난해 보이고요. 만약에 손절을 5% 정도 손절을 꼭 지키실 분이라고 하시면 그 이상도 들어가서 이번에 한번 그러니까 5개월 동안 못 들어갔던 건설주를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라고 생각하시면요. 물량을 좀 많이 들어가시고 그 대신 손절폭을 확실하게 지키신다면은 이번에 한번 다시 한번 4개월 정도의 반등을 누리셔가지고
한 30-40% 수익을 늘리신다면 충분히 승부수를 던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배 박사님과 신기현 연구원님은 종목을 고르시는데 확연히 다른 견해차를 가지고 계십니다. 배 박사님이 단기 급락한 종목을 선택하셨다면 신기현 연구원님은 계속해서 이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한화케미칼을 들고 나오신 건데요. 매수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예, 우선은 뭐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좀 불안한 장에서는 이러한 그 실적 개선이 뚜렷한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갖고 왔습니다.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주 중에서도 가장 선호주로 꼽히는 아주 그런 유망한 그런 종목입니다. 예. 물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그 우리가 흔히들 쓰는 그 비닐 있지 않습니까? 뭐 비닐 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비닐들이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수요가 그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한 번은 지나간 그런 산업이지만은 중국에서는 신규 성장 산업으로서 이 한화케미칼이 그 사업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종목이고 2011년도 실적 개선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가 2011년도에는 결실을 맺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 증권사와 여러 전문가들의 호평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차트상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물론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은 어느 정도 없지만은 21선을 지지로 해갖고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21선을 지지로 해갖고 반등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장이 받쳐준다면은 더욱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장이 하락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그 하락폭이 제한이 돼 있어갖고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주 한화케미칼을 갖고 왔습니다. 예. 중국 내수시장 소비 기대감에 중국 관련주에 쏠리는 기대감이 상당한데 한화케미칼 역시 가장 큰 중점에는 중국 시장에 열려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한화케미칼 살펴봤습니다. 자, 배 박사님과 신기현 연구원님이 내주신 두 종목 함께 하시는 분들은 꼭 목표가 손절가를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월간 종목 배틀 시간이 이어지고요. 종목 상담 시간도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